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기업의 미래 예측과 정보력은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지렛대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 예로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정보력과 미래 예측력은 정보기관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지구온난화 시대의 극심한 기후변화가 기업인들에게 큰 리스크를 가져오는 시대인 만큼 정보력과 미래 예측력은 미래 기업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시대에 가장 뛰어난 미래 예측력을 자랑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K웨더 반기사원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소개를 해드린 대로 정확한 정보로 미래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기업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2012년에 우리나라의 동아원이라는 식량 수입 회사가 날씨 변화 예측 정보를 이용해서 아주 밀을 대거 선물 시장에서 사들였었습니다. 네. 이에 미국 중남부 지방으로 가뭄이 들면서 밀 생산량이 급감했고 밀 가격이 폭등했죠. 동아원은 그냥 앉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업의 정보나 미래 예측이 정말로 정확하다면 아주 정말 대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예를 하나만 좀 더 들어본 말이죠. 최근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대박은 아모레퍼시픽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가가 1년 사이에 3배 이상 뛰었다고 하는데요. 이 화장품 회사의 로또는 중국 시장 진출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요.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돈을 만지기 시작한 중국 여성들이 화장품 시장에 눈을 돌린다는 것을 이들은 캐치했던 거죠. 네. 중국인의 취향에 가장 알맞은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 철저한 현지화 또 브랜드별 특화 전략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요. 중국 시장의 뛰어난 예측력 또 선호하는 화장품에 대한 정보력, 환상적인 홍보력이 시너지를 일으켰죠. 그야말로 정말 왕대박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시장 정보 분석력 그리고 미래 예측력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와, 1년 사이에 주가가 3배 이상 뛰었더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센터장님, 이 지구온난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미래 예측과 또 정보력이 있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 이 기후변화 예측으로 성공한 기업, 어떤 회사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세계적인 석유 회사인 쉘입니다. 쉘이라고 알려진 로얄 더치 쉘 그룹은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유업체죠. 이들은 이제 미국 정유업체의 견제로 아주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다래요. 네. 그럼에도 세계 두 번째 석유 회사로 아주 급성장했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미래 예측과 정보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예측은 1970년대 석유 파동입니다. 당시 누구도 석유 파동이 오리라고 예상치 못했거든요. 네. 저는 저 당시 대학 입학할 무렵이었는데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우리나라도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요. 이런 쉘의 예측력은 다른 석유 회사들이 죽을 쓸 때 번창할 수가 있었죠. 네. 석유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면 선물 시장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를 미리 사들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폭등하는 석유 가격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걸 텐데요. 이 밀가루로 돈을 번 동아원과 비슷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먼저 돈의 액수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네. 있죠. 쉘의 미래 예측에서 또 유명한 것은 소련이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예측만 갖고도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래요. 이들의 귀신 같은 예측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세력이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았고요. 이런 것은 유럽에서 이슬람 세력의 확장이 그 후에 보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가 되었거든요. 네. 또 시애틀에서 벌어졌던 세계 무역기구 창설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주 이 쪽집게 같은 쉘의 미래 예측 능력은 다른 회사들이 물 먹을 때마다 급격히 성장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이 쉘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세계의 주요 정치나 또 경제 변혁을 가장 먼저 예측하고 대비한 기업이었다는 건데요. 이런 미래 정보 예측력을 이용해서 기업이 또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기후 변화에도 또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쉘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아주 가장 먼저 대응을 했던 기업입니다. 이들의 마인드는 다른 기업보다 20년에서 30년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네. 국제 석유 자본 중에서 기후변화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인 첫 번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조차 하지 않던 시절 1970년대였거든요. 이때 대규모 기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기금을 지원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에 그렇게 빨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기금을 지원할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가능했었던 걸까요?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진짜다. 기온 상승으로 북극이 녹는다. 녹은 바다는 배가 지나다닐 수 있다. 녹은 바다에서 에너지 탐사 및 채취는 쉬워진다. 이 쉘의 판단과 미래 예측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0년대 겨우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들은 벌써 20, 30년 전 이걸 예측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이들은 알래스카 등지에서 얼지 않는 기간 동안에 석유채굴 허가를 받아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후변화가 저탄소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겁니다. 그래서 쉘은 석유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로 과감히 돌아섰죠.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의 원흉인 석유 산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에도 쉘은 상당히 공세적이었다는 것이죠. 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들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서 아주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런 것도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죠. 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도 쉘이 하고 있다는 거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일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들은 저 천연가스 등 저 CO2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억제하는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도 도와주고 있고요. 지구의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다양성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 연료, 수에너지 제조에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소매 및 비즈니스 고객이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을 성장시켜서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억제하는 전략도 사용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정책을 마련하도록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석유 회사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온실가스를 가장 덜 배출을 하고 또 지구의 기후 변화를 억제하고 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정말 좋은 기업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게 또 바탕이 되니까 기업 이미지도 좋지만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또 전략에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쉘은 최근에 2050년까지의 세계의 미래를 예측한 두 개의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블루프린트 또 하나 스크램블이라는 시나리오인데요. 네. 이제 먼저 이들은 스크램블 시나리오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학자들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400ppm 이하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2050년 이전에 505ppm까지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일 정말 증가한다면 지구의 위기, 아주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다른 블루프린트 시나리오를 이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요구로 에너지 산업에 엄청난 호황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이들의 예측이 또 맞을까 많은 기업들은 이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구 기후가 더 이상 나쁘게 변하지 않고 경제적 호황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쉘의 미래 예측 전략에서 살펴보듯 다른 기업처럼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지속 가능한 경제, 더 깨끗한 공기,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투자하는 회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이 쉘의 맞춤형 전략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돈을 버는 지름길이며 또 지구를 생각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